안녕하세요. 새벽인데 안 주무시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저는 28살 한승훈입니다. 팀노바는 유튜브에서 알게 된 지 4개월 정도 되었고, 유튜브 동영상 및 카페 블로그들 등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노프 팀장님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시원하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정말 그게 맞는 걸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취향이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별로인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으니까 보통은 좀 신중하고 품위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저를 별로 좋아하긴 힘들죠. 저도 근데 그런 분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서로 이제 취향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확실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팀노바 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솔직한 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요.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한 거, 잘한 거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막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소위 이제 그 선비 문화라 그래야 되나, 유교 문화 이런 거에서는 이제 잘해도 잘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노부 팀장님 취업 되게 잘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정답인 거 아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냥 제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솔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현재 저는 공군 부사관 8년차 항공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군인이라 군송합니다. 진짜 군인들의 핫플레이스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 진짜 군인들 진짜 많아요. 일단은 기계행안 팀장님도 지금 공군에서 한 6년인가 7년 정도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랑 참 인연이 많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직업군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0대까지 하시다가 이제 전역하셨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군인, 저도 병역 특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그런 거 따져보면 확실히 군대라는 게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많이 엮이네요 팀노바 하고 나서도 팀노바 오겠다는 군인들이 되게 많고, 아무튼 군대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주로 남성들이 개발에 관심을 더 가지고 실제로 남초 현상이 심한 분야 중 하나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현 상황, 전역구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군대와 현 직무는 제 성향과 너무 안 맞습니다. 자유도를 좋아하시네. 일단은 제가 이거 다 읽기는 좀 양이 좀 있고요. 밑에 질문도 있고, 아니구나, 그렇게 많진 않네. 한번 읽어보죠. 실력이 된다면 보장된 직업이라 생각한다. 업무 자유도는 높을 것 같다. 업무 장소 자유도도 높다. 디지털 노마드. 허허. 등등 제 생각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제가 이제 리모트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프리랜서 중에 어떤 가장 어떻게 자유롭다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이제 주로 원격으로 처리를 하고, 전화통화와 이런 것들로 이제 수주를 받고, 이제 니즈를 메일로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외로워요. 외롭고, 주변에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살고 이러면 좀 괜찮은데 외롭고 별로 안 좋아요. 되게 그런 생각 하잖아. 발리에서 오늘 아침에 서핑을 하고 촥 이렇게 해변가에서 이렇게 약간 그 가뿐한 기분으로 딱 앉아서
이제 모히또 한 잔 딱 마신 다음에 이제 좀 자연주의적인 그런 카페에 그 있잖아요. 그 발리의 그 초록초록한 그런 논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논뷰. 초록한 뷰에 거기서 이제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 딱 시켜주면서 그거 딱 마시면서 코딩을 딱 하는 여유로운 모습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냥 정말 엄청난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어지기 딱 십상이고, 그리고 서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서핑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수영 같은 것만 해봐도, 수영하고 난 다음에 코딩 하려 그러면 뭐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른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많이 꿈꾸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가능은 해요. 사실은 가능은 한데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외적인 외로움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외로움을 얻는 거거든요. 같이 일하면 그 외로움이 확실히 덜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프리랜서는 야생이에요. 제가 프리랜서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것도 있었는데,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규직은 병특하느라 한 3년 정도 했고, 그거 말고는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 쪽은 좀 잘 알아요.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리랜서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디지털 노마드스러운 이제 이런 프리랜서를 지향하신다면, 제가 원격 일을 제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제 이제 외로움 또는 장소, 그리고 장비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세팅을 해놓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모니터 한 대로 작업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단은 요즘 이제 뭐 운영 체제가 뭐 잘 돼서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공간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모니터 막 3대 정도는 최소 써줘야 되고, 정말 뭐 많이 쓸 때는 4대 5대까지 주식하는 사람처럼, 주식 투자자처럼 진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비에서 벗어나서 정말 노트북 가지고 작업을 한다. 글쎄요, 이게 프로페셔널로서 이제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트북으로 녹음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랑 이제 집에 있는 장비로 녹음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을 떠나서 그냥 이제 작업이나 뭔가를 할 때도 분명히 자연스럽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손도 좀 덜 묻어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작업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집돌이 집순이가 되게 딱 십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새벽에 이제 앞에 이제 그 뭐지? 이게 이렇게 돼요. 막 아침까지 막 작업하고, 아침이 뭐야? 막 오후 1~2시까지 작업하고 자요. 자고 이제 일어나면 이제 저녁 8시, 9시야.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점점. 뒤바뀌고, 근데 문제는 앞에 슈퍼가 10시까지밖에 안 열어. 그래가지고, 11시인가? 11시인가 이렇게 열어서, 거기 닫기 전에 갔다 오지 않으면 저쪽까지 편의점을 가려면 또 이제 한 뭐 15분, 20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반길인데 또 제가 살았던 데가 좀 저녁이 되면 불빛이 거의 없고 막 이런 데라서 또 막 되게 막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가게 돼요. 좀 이렇게 겁도 나고. 새벽 막 1~2시에 막 돌아다니면 막 이상한 여자 막 돌아다니고. 우리 동네 약간 이상한 여자 있거든요.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막 그런 분이 막 예전에 이렇게 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새벽까지 끝나가지고 둘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괴성 지르고 막 이상한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 막 가끔 볼 때, 근데 그 아줌마가 또 이제 모드가 2가지가 있는데, 되게 친절한 모드일 때가 있고 막 되게 시비 걸 때가 있고 막 그런데, 약간 친절하실 때도 무서워요. 왜냐면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얼굴 막 화장 되게 짙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고,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새벽에 돌아다니는 일. 근데 많이 그랬어요. 저는 좀 이제 그러니까 군인을 오래 하셔서, 쓸데없는 얘기 진짜 겁나 많이 한다. 오래 하셔서 그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생활이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새벽이 이상하게 새벽인 마의 시간에 뭔가 코드가 잘 짜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새벽에 막 그렇게 가가지고 막 안 가면은 또 막 큰일 나고 막 되게 막 은근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패턴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좀 위험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디지털 노마드 하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일을 잘해야 원격으로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반한 어떤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디지털 노마드 꿈꾸신다면 오프라인에서 그 사람들과 충분히 일을 해보신 다음에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좀 잘해야 됩니다. 못하면은 되게 저임금 그냥 인력이고요. 진짜 잘하시면은 이제 고연봉 인력이 되겠죠. 근데 프리랜서는 정말 냉정해요. 자영업자랑 거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이 없으면 그냥 뭐 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프리랜서 데뷔하실 때쯤 저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대학교 프로그래밍학과 2학년 편입하 1학기 진행 중입니다. 여러 동영상에 학사학위는 있으면 좋다고 하셔서 기왕하는 거 전공이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래밍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군전형이군요. 졸업시 뭐 군전형도 있어요? 뭐 사이버대학교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 좀 등록금이 할인되면 저는 인정. 근데 뭐 굳이 그냥 막 넣어도 막 되던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렇잖아요. 사이버대학교는 이제 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한정하기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강의실이 이렇게 차고 막 이런 거랑 좀 이렇게 그런 애로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트래픽이 느는 거니까. 그렇군요. 아무튼 근데 학사학위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뭐 전공 학사면은 나쁘지 않아요. 뭐 특별히 선입견을 가지고 얼마나 할까. 저는 근데 글쎄요, 그게 정말 막 그 양반들만 들어가는 뭐 대기업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서울의 전공자여야 되고 코딩 테스트를 성공해야 하며 뭐 토익은 몇 점 이상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무랑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꼭 영어 잘하는 사람이 꼭 토익을 잘한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라서. 그리고 업무 관련 영어,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영어 정도인데 사실 그 개발을 막 졸라게 막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그러면은 그냥 통역사를 뽑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잘하는 케이스? 근데 토익 잘한다고 말 되게 잘하지 않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좀 아무튼 그런 어떤 신분제도 같은 거 하는 데서 좀 이렇게 일단은 뭐 그거죠. 우리 회사 존나 잘하니까, 우리 회사 존나 막 돈 많이 주고, 우리 회사 졸라 멋있으니까, 우리 회사 사원증 딱 걸고 다니면 멋있으니까 니네가 여기 맞추려면 맞추고 말란 말아 이거죠. 자본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안 가면 거기 말고도 더 좋은 데 많죠. 그러니까 아마 지향하시는 점이 조금 이제 자유롭고 막 이런 걸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면은 중소기업이 훨씬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중소기업은 막 찌질하고 불쌍하고 꼰대들 막 겁나 있고 막 이런 거 같은데 꼰대는 대기업도 되게 많고요. 그건 진짜 회사 스타일의 차이인 거고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수평적이고 괜찮은 회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를 하다 보면 그런 기업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 회사 임원진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다 만나죠. 만나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정말 젊고 문화 좋은 기업도 많고 돈도 많아요. 뭐 투자도 잘 받아오고 뭐 이런 기업들 꽤 많아요. 읽는 게 이렇게 힘들어. 제 수다쟁이라 그래요. 직업교육이라는 제도가 있고 학비 절감이구나. 그렇군요. 엄청나게 막 공부만 하시나봐요. 괜찮네요. 제도가 되게 좋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일일이 읽어드려야 되나? 전직 직업교육하면 뭐 10개월 동안 본보만 받으면서 출근 안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래요. 우리나라 군인 만세다. 좋네요. 영어 공부는 너무 중요해요. 꼭 많이 하세요. 진짜예요. 팀노바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검토하는 그런 기술 수준과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하는 기술 수준의 차이가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살짝 납니다. 그건 제가 많이 보고 저도 아쉬워서 조금씩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좀 그렇긴 해요. 물론 영어 잘한다고 개발 꼭 잘하진 않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거랑 상관은 없긴 한데 나중에 도움 진짜 많이 받아요. 나중에 현업 개발자 되셔서 저 꼭 믿고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이 됩니다.
논문 검토할 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논문 같은 거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질문, 드디어 질문이네요. 전역은 21년 3월이지만 2020년 5월부터 전직 직업 교육 10개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1년 반을 30살부터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합격한다면 이겠지만요. 노프 팀장님에서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팀노바에 올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안 좋은 습관을 들여오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셨는데요. 저처럼 나이가 꽤 많은 상태에서 커리어 전환을 하려는 입장에서 사실 불안함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죠. 또한 방향성을 중시하시는 노프 팀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노프 팀장님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지? 질문인가요? 아니죠? 네. 뭐지? 뭐든 하고 싶다고요? 아니, 영어 하세요, 영어. 그리고 학교 수업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할 때 얘기가 어떤 경우를 봐서 그러냐면, 자기가 되게 코딩을 잘한대요. 이렇게 오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갖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겉도는 애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제 본 가닥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코딩 테스트 자기 자신 있고 막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뭐 자료 구조 좀 봤다 이거지.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되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니 완벽한데 왜 굳이 왜 학원 다녀? 막 이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진짜 현업에서 필요한 감각들이 단순히 자료 구조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료 구조도 알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선택하는데 또는 이 기술을 분석을 하는데 얘가 지금 LSM 트리를 쓴대요. 그러면은 트리를 알아야죠. 트리를 알면 좋죠.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트리를 알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왜 이 기술이 이렇게 배경에서 왔는지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되게 약해요. 오히려 이 자료구조 중 트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봤다 이거지. 근데 그게 왜 필요했고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게 왜 LSM 트리로 변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선입견 딱 머리에 딱 선입견 갖고 있는 애들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저는 이거 만들면서 제가 옛날부터도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일 수 있어요. 아웃사이더. 물론 이제 뭐 인사이더인지 아웃사이더인지 기준은 없는데요.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한 그런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학생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판이거든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 개발자 양성하는 많은 시간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기술을 막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술과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각 그리고 저는 약간 이 기술을 단순히 기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백남준 씨가 비디오 아트를 하셨듯이 비디오라는 하나의 아날로그 기기로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니고 TV라고 하는 하나의 아날로그 기기를 통해서 여기에다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담으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IT이지만 그 철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기업들 페이스북이나 어떤 뭐 구글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저서들이나 이런 거를 다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 같은 경우도 기술은 왜 이 기술이 생겼는지 그 앞에 불편함 또는 철학이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세계관이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홍콩에서 산 사람 아니면 뭐 한국에서 산 사람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산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자기 살아온 세계관에 따라서 정말 다르듯이 이 개발 세계관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애들 있죠. 특히나 알고리즘에 막 열중하고 막 기업에서 막 알고리즘 테스트한다고 막
막 이렇게 막 열중하는 그런 친구들, 그 문제만 맨날 풀고 막 이런 친구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못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뭔가 어느 궤도에 올라도 되게 잘하는 시점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제가 그것도 나중에 알면 좋고, 많은 알고리즘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정렬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빨리 어떤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다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그냥 배워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는 친구들한테 일단 그거를 다 하나의 약간 주입식이죠, 일종의.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그게. 나중에 현업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아, 이걸 알면 좀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정보들이 의외로 주입식으로 배운 정보들 중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런 자료 구조가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오면 이제 쭉쭉 들어와요. 그냥 흡수가 팍팍 된다고요. 근데 이제 세계관이 그렇게 고착화된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세계관이 이제 고정된 친구들은 제가 가르치면서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친구도 오면 보통 저희는 반려하죠. 안 왔으면 좋겠다. 세계관이 너무 센 거야. 본인이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인데, 이게 1기 때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뭘 한다고 떠들어 막 이게 있었어요. 제 속으로 진짜 솔직히. 뭐가 아니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세계관이 딱 강한 거죠. 아니 이전에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팀노바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은 제가 한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그 본 학생들의 유형이나 이런 발전이나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개발 필드에서 느낀 그 많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팀노바 스타일인 거죠. 굉장히 저는 철학적인 고찰을 많이 해요.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어떤 교육기관을 카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팀노바 카피하는 교육기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말씀 못 드리겠네. 아무튼 그런 교육기관 되게 많은데, 뭐야,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부터 뭐 학원이 아닙니다, 뭐 이런 키워드까지 똑같이 카피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뭐 별의별 교육기관 다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원래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하나하나 얘기했던 것들인데,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도 볼 거예요. 엄청 그냥 다 따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팀노바 세계관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선입견, 그런 세계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좀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를 할 때 약간 이물감이 있으면 하기 싫기 마련인데, 팀노바 처음에 하는 거 보면 뭐지? 얘네 뭐야? 학원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학원이 너무 다르거든. 그런 생각이나 키워드나 메시지나 전달하는 게 좀 달라요. 근데 그래서 선입견을 딱 갖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가지고 오면 조금 힘들 수 있죠. 단순히 기술을 뭐 보시고 이런 건 좋은데요.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셔서 이제 열심히 하실 마인드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굵은 처리한 거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현재 사이버대학교 영어 공부에 팀노바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더 배우거나 어떤 소양을 기르면 팀노바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영어 하세요. 영어밖에 없어.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28이니까 여기 오면 30살이죠? 1년 반 후죠? 영어 진짜 되게 잘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디지털 노마드를 꿈꾼다. 요즘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팀노바 내부에서 이제 해외 기업이랑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격 근무로. 이런 일들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 뭐 어디야, 뭐 일본, 또 어디지?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컨택을 할 만한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원격 근무 얘기인데, 원격 근무를 하실 때 영어는 기본이죠. 싱가포르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싱가포르 쪽 기업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알려줄 텐데, 리모트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영어를 잘하면은 이제는 국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랑 실제로 컨택을 하다가 조금 이제 틀어진 케이스도 있었어요. 합격은 했는데 그 친구가 조금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한 경우도 있어요. 광근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야, 얘네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퍼를 주기로 했는데 얘네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퍼를 주기로 하고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근이가 기다리다가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나 좀 바빠서 오퍼 바로 줄게, 이렇게 했는데 광근이가 거기서 빈정이 확 상한 거죠. 이런 거 할 때도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광근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원격 근무는 신입한테 거의 안 시키는데, 광근이 팀노바 팀원들이 또 아웃풋이 좀 지리잖아요. 글로벌 하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신입인데도 오퍼를 준 케이스인데, 이러면은 이제 연봉이 국내 평균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려다가 뭐 말았으니까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연봉인데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괜찮았어요. 물론 걔는 스타트업이고 여기는 한국 시세에 비해서, 그러니까 걔네 시세에 비해서는 되게 싼 거지만 우리 입장에도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원격 근무고 우리 물가는 한국 물가니까 크게 우리는 많이만 받으면 개이득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영어를 잘하면 좋고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그거 말고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잘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문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엔진엑스 얘기를 하자면, 엔진엑스 서버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커진 이제 프로젝트인데 다 영어로 문서를 공유하고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거 봐도 러시아 쪽에 있는 누구지? 아무튼 그러니까 해커 출신의 어떤 그 개발자가 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했지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더리움 만들었다는 그 좀 젊은 사람이라 해야 되나? 뭐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사람 같은 경우 부테린이라고 하나? 아마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러시아 쪽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더리움 영어로 다 공유가 되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안철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경우도 원래 그랬잖아요. 그 바이러스 초반에 볼 때 이제 해외 문서 보는데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안철수 씨가 그걸 되게 영어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서 그거 보고서 이제 이거 개발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곳도 다 마찬가지인 게, 뭐 의료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서로 이제 논문 보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해킹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어디든 가고 싶으면 영어 하나만이라도 올인해 놓으시면, 영어만 잘하셔도 여기에서 개발 망해도 나쁘지 않다. 새벽이니까 목이 잠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 하세요, 영어. 그래, 딴 거 하지 마세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해. 자꾸 짜증을 내네 제가.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 영어 하시면 좋겠어요. 뭔 소양을 길러요. 독서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IT 업계 소식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냥 영어 정도. 그리고 사이버대학교 만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소화하려면 되게 거기도 빡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수가 진짜 답 없는 사람이 가끔 있어. 막 저 빡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생각해보면 좀 별로인 경우가 있죠. 아무튼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많은 분들이 하셨던 질문이지만 제가 팀노바 30살에 가는 계획인데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늦게 커리어 전환해서 발전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너무 진부해. 진짜 많이 하세요, 진짜 이 질문을. 근데 제가 막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힘든데, 지금까지 수료한 이제 나이 34살까지 제가 취직을 시켜봤거든요. 신입으로. 그건 사람마다 시나리오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팀노바 수료할 수 있는 실력이면요, 조금 연봉이 깎일 수는 있다. 뭐 평균 대비 좀 이렇게 좀 낮은 연봉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딱 보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딱 보면 연봉이 보여요. 보여요, 그 사람 연봉이. 진짜예요. 이건 신기가 아니고 그냥 경험이에요.
내가 사람 뽑을 때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보면 알죠. 이 사람은 얼마 받을 수 있겠다 알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프리랜서가 막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의 눈물처럼 되게 불쌍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진짜 케바케가 진짜 심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 중 하나가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제 딱 보면 이제 보이죠, 견적이라는 게. 저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취업 컨설팅을 해보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저는 수료한 사람 다 책임졌고요. 수료한 사람들 거의 뭐 크게 문제 없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에 오시면 진짜 늦게 수료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엄청 이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 막 아파가지고 막 몇 개월 입원했다 오고 막 그래서 실력 다시 죽어서 다시 펌핑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다고 치고 막 2년이 넘었다고 칩시다. 그럼 32살, 33살이죠. 32살이죠. 32살. 그럼 32살은 정말 많이 취업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크게 근데 업계에서요 못하는데 나이 많으면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하는데 나이 많으면 전혀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팀노바는 애초부터 일반적인 구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직이라고 하면 거의 업계 평균적인 연봉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경쟁자들이 보통은 이제 경력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연봉 수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 신입을 뽑을 계획은 없었는데 너는 괜찮아서 뽑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팀노바 수료자들은.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걱정 많이 되시니까 하시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모든 개발업계가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은 좀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은 팀노바 출신 아니더라도 뭐 나이 좀 있는데도 좀 됐다는 사람들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노바처럼 좋은 조건인지 모르겠는데 뭐 30대 중반에 시작했다는 개발자도 보긴 봤었어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지금 저도 진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지금 졸려서 이제 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